친구들 저녁 먹었어요? 6시 넘었으니까 일찍 먹었으면 지금 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아무튼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 잘 선택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혼자 먹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콩나물 비빔밥 먹었어요. 콩나물 삶아가지고 양파랑 넣어서 참기름이랑 계란 후라이해서 비벼 먹었거든요. 근데 뭐지? 생양파가 너무 매워서 속이 쓰렸어요. 아무튼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고 또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는 어땠어요? 저는 잠깐 나갔다 왔어요. 신발장이 너무 뭐지? 그 단단한 제품이 아니라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거 뭐지 사러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평일인데도 이케아에도 많이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다이소에도 많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난 인연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를 오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진짜 많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결같이 일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인식이 돼요. 다 알겠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행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건 좀 너무나 서로에게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제 집에서 제가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건 그냥 저한테 지켜줘야 될 그런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생활들을 보고 그러는 게 더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훔쳐본 사람들이 더 당당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많이 받았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우울증을 겪거나 그랬을 때도 정말로 힘을 많이 냈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도 원하는 방향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무례하게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바리맨이나 변태가 오히려 더 뭐 큰 소리 치고 이런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밖에 나가서 행동을 똑바로 안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저의 독립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공간에 들어와서 남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그런 건 너무 인권 침해이자 인권 모독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성적인 표현도 거침없이 하고 비유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다 구속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함부로 사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누가 누구의 권리를 그렇게 침해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댁들도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맨날 이렇게 저는 물론 그런 행동도 하지도 않겠지만 맨날 훔쳐보고 뭐 스토커처럼 훔쳐보고 오늘은 무슨 말을 했더라 무슨 옷을 입었더라 뭐 집안은 어떻더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좋으세요? 왜 내가 역지사지의 입장이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의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도 들어가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나랑 관련된 그런 가족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괜찮으세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런 권리들이 왜 함부로 이렇게 뭐 입방아에 오르고 도마에 오를 일인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성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그렇게 하고자 제 스스로 무슨 그런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제가 뭐 야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거나 제가 그렇게 일부러 했으면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뭐 보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제 집에서 생활을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 어떤 것들을 뭐 요구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대가를 받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뭐 1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왜 그래야 되는가? 저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도껏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원래 부당하거나 무례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영상을 찍어서 제 유튜브에 다 올리겠다. 그리고 그러면 그 얼굴이나 다 이렇게 그 잘난 분에 대한 몽타주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공개해서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만천하에 알려드릴게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원래 함부로 대하는 건 우주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권리의 문제잖아요. 저의 권리가 부당하게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침해받고 그러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데 제가 지켜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글에도 썼지만 네 인격의 문제다. 인격 수양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쳤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들어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기 죽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기가 죽죠. 뭘 제가 잘못했는데, 범죄자예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말로 뭐 제가 뭐 사적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일부러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나눌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몸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부분이 열려야 뭐 후손들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정말로 슬프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억울하게 죽어가거나 그런 사람들,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대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말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너무 힘겨운데 죽고 싶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준다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의 슬픔을 누군가는 알아줘. 그래서 너무나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 이유가 있어. 저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거지. 저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뭐 그런 마음들을, 제 너무 소중한 가치와 그런 마음들은 나누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 어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약하고 뒤에서 울고 있고 정말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한 번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육신의 삶이지 정신적으로는 이미 한 번 죽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다 고맙고, 그리고 진짜 예쁜 마음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도록 눈물이 나도록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아파하지 않도록 꼭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연결된 연결고리들이 너무나 많구나 느낀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온 세상에 그런 만연된 어떤 풍토들이 뭐 지금 이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거쳐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거나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보고 그렇기 위해서 계속 그런 범위들을 확장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가 트여 있어야 되고 마음그릇이 넓어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자꾸 닫아놓고 안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도 저의 인권과 저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은 절대로 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 최대한 응대해서 유명세를 치르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언제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사랑의 가치를 전하려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에 굴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모습들에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그 사람한테 뭐 사과를 하거나,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당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응대해 드리겠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끝까지 듣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다 들은 다음에 모든 방향키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해서 딱 뭐 이성적 논리적으로 딱 대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항상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저 자신은 당당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도 저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겪을수록 더 그런 대응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왜냐하면 온 세상에 저 혼자니까 그냥 혼자서 알아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래야 되니까 자꾸 그런 방향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수가 어떤 방향을 간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그러면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정말로 모두가 다 같이 누군가 뒤에서 음지에서 울거나 아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소신 발언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누군가도 서럽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감히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는 건 절대로 못 참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좋은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까부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맞잖아요. 까부는 거 이해도 못하면서 어디 안 좋은 것들만 정말로 너무나 질이 낮다. 그리고 너무나 품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늘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명품인 것처럼 나의 가치를 그렇게 품격 있게 지키려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례한 것들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인격과 나의 품격은 이 정도예요. 라고 온 세상에 자기가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임으로써 자기 얼굴에 막 침을 다 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격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상대방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에 제가 기죽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수록 승부욕 생긴다고 그래서 끝까지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럴수록 기 안 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부당한 거 그런 거 절대로 못 참는다고. 맞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저는 당당히 사과해요. 제가 그 부분은 헤아리지 못했다. 정말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 집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몰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그렇게 한 게 그게 더 범죄자 아닌가? 그게 더 바바리맨 같고 변태 같은 행위인데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늘 일일이 스토커처럼 들어가서 뭐 너 오늘 이런 말 했지 저런 말 했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그런 비열하고 저급한 행동은 안 합니다. 그렇게 남의 집 훔쳐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 생활 똑바로 하면서 살아가지 남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언제나 함께 하겠지만 저 그런데 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만나던가 사랑을 하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그냥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지. 뭐 남이 뭘 했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인 거고, 어떤 사람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러면 정말 복이 많구나,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 진짜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왜 물망에 오르고 도마 위에 올라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 사생활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까발려져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러면 좋으세요? 저는 그렇게 누가 옆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킬 것 같아요. 네가 너무나 힘들 것 같다.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네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 참 곤란하겠구나. 그런 네가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난 옆에서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근데 진짜 비겁하고 다 막 가면 쓰고 이중인격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목숨 걸고 지켜요. 제가 소중하며 목숨 걸고 지켜요. 진짜로.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욕 먹어도 돼요. 제가 욕 먹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지켜줄 수 있으면 욕 좀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욕 먹어서 다른 사람들 생명 살릴 수 있으면 욕 먹는 게 대수예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떤 상황으로도 그냥 위로를 할 수 있고, 정말로 살고 싶어졌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친구가 돼주고 싶다. 나는 네 편이니까 항상 그냥 기대고 의지해도 된다. 그렇게 그냥 슬픔을 위로하고 대신 울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슴이 아팠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사람이 본능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세상인가? 사람이 어떤 진짜 그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로서 소중함을 인정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뭘 잘해야 인정받고 뭐 도구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이래야 될 문제인가? 왜 우리 뭐 온 세상이 다 발전을 하고 디지털화된 세상인데 우리의 마인드는 수렵지치 생활, 원시 시대 생활에 머물러 있는가?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본능이나 몸으로만 살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요. 얘 생각이 깨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채로 어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어른들이 자꾸 교육을 시키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본능적인 차원에 이미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차츰차츰 다시 밝은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어떤 부분부터 다잡아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능으로만 움직여서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죽고 뭐 자살하고 뭐 알 수 없는 원인들이 파악이 되지도 않은 채 죽어나가고 이러면 다 온 세상이 다 슬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집중으로 공격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살인자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살인자만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살인자도 살인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내 가족이 내가 하는 이런 말처럼 그런 뭐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그런 폭언을 듣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선망이 오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나의 관점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모두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홀대하고 그러면 내 가족도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나의 인격과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상대방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은 모두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그렇게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 내가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좀 품격이 있는 표현을 하나?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나? 아니면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하나?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하나? 그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갔는데 진짜 기분 좋아지는 건 식당에 새겨진 그냥 센스 있는 문구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했을 때, 꼬마 손님한테도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아, 정말로 해피바이러스 같은 분이다. 이 식당은 이분으로 인해서 자꾸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식당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너무, 그냥 진짜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야.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에 대한 표현들이고 인격인데, 이렇게 다 말을 하고 하는 건 괜찮은가?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의 품격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참, 괜찮나? 저런 표현을 하고,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도 짐작이 되니까 일일이 그렇게 응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진짜 가엽게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너무나 무례하면 그거는 선을 넘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가까이 주변에 계속 돌면서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일부러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공중분해 시킬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다 아는데, 왜냐면 그렇게 가치 있고 가치 없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에 간 목적이 뭐지? 나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갔어. 그러면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따가 돌아오는 것, 이게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세운 목표대로 딱딱딱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나 차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 제 패턴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마음을 더 닦으려고 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무례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응대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 또 직접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부당한 거잖아요. 진짜 그런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함부로 관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훔쳐본 자기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훔쳐본 내가 바바리맨이고 내가 변태인데 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이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성적인 그런 표현들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성범죄에 해당하잖아요. 그건 상대방의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 대상에 걸리는 거 아시죠? 성교육 다 다시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범죄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하시고 똑바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들 성교육 안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보세요?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대가 다르지 않다. 상대도 소중한 사람이고 상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가족한테 누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나는 괜찮은가? 내 가족이 그렇게 다치면 괜찮은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뭐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겪으면 괜찮으세요? 당신의 누나가, 당신의 부인이 그런 일을 겪으면 괜찮으세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역지사지 언제나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직시하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가? 그 부분을 늘 새겨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나 이상했어요. 저는 저의 이성적인 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일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리 공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함부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늘 기꺼이 응대를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겪어온 모든 과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뭐 벌떼같이 들어서 뭐 너 죽어라, 너 왜 이러냐, 뭐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 방안으로 가고 문제화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소중함으로 보고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데 너무나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디부터 이렇게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누구한테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뭐 누가 게이니 양성애자니 레즈비언이니 뭐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를 사귀느니 말았느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저는 오히려 예쁜 나이에 사랑도 많이 하고 자유로움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청춘들이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나이에는 참 예쁜 나이니까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냥 예쁜 사랑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심장이 뛰어서 그런 설레이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가치들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정말로 감싸고 보호하고 지켜주려는 그런 마음들에서 출발이 된 그런 소중한 마음들로 사랑 대 사랑으로 만나고 그렇게 사람이라는 그런 소중함으로 만나고 그런 영역들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속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를 떠나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고 뭐 그런 적절한 시기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분명히 아름답고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고 저는 모든 사랑이 아름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쁜 짓들이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내가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사적 자치의 권한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늘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부분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함들이 저는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해도 뭐 동성을 더 좋아하거나 이성을 좋아하거나 양성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이거나 그런 인연관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적으로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욕을 먹고 그래야 될 부분인가? 아니에요. 충분히 당사자는 너무나 힘들고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랑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잘 보호받고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는 그냥 특별한 영역이다. 특별한 영역이고 그 다름이라는 가치 자체로 존중받아야지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름이 비난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자유의 영역, 인격적인 부분들, 인권적인 부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특별한 부분이라 특별한 영역이구나. 아, 나와 좀 다르구나. 다른 사랑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또 나와 다른 어떤 영역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다양성들도 인식을 하면서 나도 소중하고 나와 다른 너도 소중하다. 이렇게 계속 인식도 확장시켜 가고 마음도 넓히고 깊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들로 가져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이고 뭐 나와 다른 부분은 뭐 왕따를 시키거나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정말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국민의 대표자가 됐을 때 그런 정책들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고 국민이 어렵게 낸 혈세들을 함부로 쓰고 또 그 혈세들이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오롯이 쓰여져야 되는데 뭐 사치와 향락을 부리거나 뭐 비싼 호텔을 이용하거나 비싼 음식을 사 먹거나 뭐 그런 데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사업으로 투자가 되거나 뭐 다른 나라에 엄청난 돈으로 원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날카롭게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낸 혈세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날카롭게 보고 그것도 욕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앞으로 시행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률안들이 통과가 됐으면 이 법률안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 그렇게 실행되는 과정까지도 날카롭게 보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우리 서로 안쓰럽고 소중한 사람들끼리 이간질하고 자꾸 싸우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랑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후손들이 아들, 손자들이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멀리 보고 가세요. 뭐 누가 뭘 입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뭐 누가 뭘 샀다더라.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나의 복은 나의 복이고 상대방의 복은 상대방의 복이고 다 복들의 차원이 다른 건데 그렇게 자꾸 비교심 내고 상대심 내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네가 가진 복도 소중하고 훌륭하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복이 있다. 이렇게 그냥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뭐 소중한 사람이란 존재 자체로는 다름이 없지만 또 객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라는 객체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고 또 나라는 객체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고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영역과 또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야 돼서 봐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때 맞는 중도 있잖아요. 상황에 맞는 중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늘 바르게 보고 가다 보면 우리의 맑은 지혜가 자꾸 생겨서 우리 뇌가 맑아져서 정말로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뉴런들이 자꾸 연결이 되고 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지혜들이 계속 발달을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의 뉴런도 또 연결이 돼서 사람들의 뉴런마다 가끔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고 정말로 사랑의 가치, 그런 이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 내가 가진 재능들과 아름다운 마음들을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기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기여나 공헌으로 이렇게 마음을 자꾸 돌리다 보면 정말로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쓰면 내 뇌가 굳어져 버려요. 내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내 마음도 그렇게 병들어가고 내 마음에 도끼를 품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내 건강을 잃고 내 마음을 잃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화살은 타인을 향해 쏜다고 했지만 관역은 나를 명중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부메랑을 던졌지만 부메랑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행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행위들이다. 내가 짓는 부업과 말로 하는 부업과 행업은 나의 것인데 그 누구를 탓하리요 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늘 직시하세요.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부분으로는 늘 이렇게 상대방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갔지만 정말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 객관화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낙화 시도 있잖아요. 저 그 시 좋아하는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있을 자리와 떠날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이며 내가 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떨어지는 꽃잎마저도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어떤 표현을 해도 그냥 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이해는 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적 자치권의 부분들은 지켜줘야 될 부분이다. 나의 영역이 중요하면 나의 영역도 안전하게 지키고 상대방의 영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또 그렇게 서로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봤고, 또 힘들거나 그런 친구들도 위로하고 싶었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늘 우리가 서로를 생각했을 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향기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일에 관한 긍정적 감정들. 이 감정들은 언제든 기분 좋게 느끼는 것으로 환희와 행복, 안도감 같은 감정을 포함한다. 당면한 일이나 상황,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난 할 수 있다거나 우린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생각과 발상은 긍정적 감정에서 나온다. 이게 긍정적 감정과 생각을 지닐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밝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밝은 마음을 갖고 그래야 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반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부정적 감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히 긍정적 감정이 솟는다. 긍정적 감정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자연적 상태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내면에는 항상 긍정적 상태가 존재하는데 억제된 부정적 감정에 의해 그 상태가 완전히 가려있을 뿐이다. 구름을 없애면 태양이 빛난다. 부정적인 면을 항복하면 긍정적 마음 상태가 뒤따르면서 그 결과 능력과 창조적 발상, 재능, 지략이 저절로 풀려난다. 부정성을 놓아버릴 때 풀려나는 영감이 창조적 발상을 끝없는 흐름을 창출한다. 이거 보세요. 긍정적인 부분이 자꾸 영감을 얻게 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마음대로 뭐하러 가지고 가요. 상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자의 경우가 좋은 예다. 그는 항복 기제로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 덕분에 작품이 성공했다고 보았다. 이렇듯 부정적 신념이 있거나 스스로 자신을 한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항복하면 돌연 영감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작가와 화가, 음악가들이 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할 공식을 갑자기 알게 된 과학자들도 같은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마치 창조적 천재성의 에너지 장을 맡고 있던 부정성의 구름을 항복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에너지 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치도 이와 같다. 감정과 의사결정 과정, 무기력, 정력적, 평화로움의 의식 수준을 단순하게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의사결정 과정과 연관된다. 우선 무기력 상태는 무의욕과 비탄, 공포의 감정 수준을 나타낸다. 이런 감정은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대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못할 것 같다 라는 선에 있다. 이런 헛된 생각에만 연이어 집중하다 보면 다가오는 상황의 전모와 가능성을 한동안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흐르고 있을 때는 어떠한 결정에도 도달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때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결정을 늦추기로 한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진행해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는 결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내린 결정은 결국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감정 상태의 기초에 내린 결정이라 감정 상태가 바뀌면 이에 따라 결정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음이 불안하고 상반된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다.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출력된다라는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부정적 감정 상태는 쓰레기 입력에 해당하므로 거기서 나온 결정도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무기력 상태보다 높은 두 번째 상태는 정력적이다. 이 상태의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은 욕망과 분노, 자부심이다. 이런 감정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낮은 상태보다는 집중을 덜 방해받는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 생각이 흘러 부정적 감정과 섞이기 때문이다. 출세주의자의 상태가 그렇다. 성취하더라도 성과가 고르지 않다. 생각과 발상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출세주의자는 야망이나 욕망, 역량, 입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 의사결정이 때로 강박적이거나 충동적이다. 이 의식 수준은 개인적 자기 이익에서 주로 동기를 얻는다. 그래서 결정한 대로 지속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양쪽 다 얻는 상황보다는 자기는 얻고 상대는 잃는 상황의 기초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안녕을 고려한다면
서로 이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윈윈. 이게 상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몸의 에너지 중심점과 관련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이 수준의 사람들은 명치, 세 번째 차크라에서 동기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공을 얻고 세상 일에 통달하려고 노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 동기에 휘둘리고 타인이나 세상 일반의 안녕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주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어서 그들의 성공은 개인적 이득에 국한된다. 세상에 혜택이 되는 일은 완전히 부차적이라 그들이 내는 결과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높은 세 번째 수준은 평화로운 상태로 용기와 받아들임, 사랑의 감정에 기초한다. 이런 감정은 순수하게 긍정적이고 본질 자체가 방해를 주지 않아 우리가 상황에 완전히 집중해 상황과 관련 있는 세부 사항 전체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내면의 평화 상태 덕분에 영감에 의해 문제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에 걱정이 없어서 의사소통 능력과 집중 능력을 막힘없이 발휘한다. 이 상태에서는 서로 이기는 맥락에서 문제의 해법을 얻는다. 모두가 득을 보기 때문에 모든 이가 프로젝트에 자신의 에너지를 제공해 함께 성공을 나눈다. 이런 자세로 인해 위대한 결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발전을 가져오는 고귀한 프로젝트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수준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면 자신의 필요는 저절로 충족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거침없고 창조적인 마음이 모두가 혜택을 얻고 아무도 잃지 않는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상황을 살펴보고 모두 득보는 해법이 없다고 단언한다면 항복되지 않는 내면의 감정에 있어서 이것이 완벽한 해법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경고가 울리는 셈이다. 상황에 완전히 항복하자마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격언으로 삼고 기억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비즈니스에서 이용되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효율을 더 확대시켜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자동화가 비효율적인 공정에 적용됐을 때는 비효율을 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자동화된 돈벌이 수단 뮤즈 만들기. 아무도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평등이나 정의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없다. 당신이 성인이라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멜컴 X가 말하기를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인간은 부유해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자연주의자. 내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분명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AJ라는 인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나올 더 놀라운 내용들을 위한 사전 준비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스콰이어지 편집위원인 AJ 제이콥스의 실화이다. 그 일은 한 달 전에 시작되었다. 나는 톰 프리드먼의 베스트셀러인 지구는 평평하다를 반쯤 읽고 있던 참이었다. 코스염을 기르겠다는 그 뜬금없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리드먼을 좋아한다. 그 책은 기술 지원이나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법조계, 은행, 그리고 회계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모든 산업이 인도와 중국으로 아웃소싱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채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준다. 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나는 최근에 만든 명함조차 없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작가이자 편집자로 집에서는 주로 통팬티를 입는데 격식을 좀 차리고 싶을 때는 펭귄이 그려진 잠옷을 입고 일한다. 귀엽다.
이따금 나는 이런 생각도 한다. 왜?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만 재미를 보는 걸까? 나는 왜 새로운 세기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트렌드에 합류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왜 내 업무에서 자질구레한 일들, 더 나아가 내 인생 자체를 아웃소싱하지 못할까? 그 다음날 나는 프리드먼이 책에서 언급한 회사 중 하나인 브릭워크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인도 방갈로드 지방에 기반을 둔 브릭워크사는 주로 정보 처리를 원하는 금융계와 의료업계에 원격 비서를 제공하는 곳이다. 나는 이메일에 에스콰이어지와 관련된 업무인 조사나 메모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썼다. 브릭위크사의 CEO인 비백 쿨가니는 귀하와 같은 지위에 있는 분과 이야기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나는 어느새 이곳이 마음에 들어버렸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지위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나였다. 미국에서는 베니건스의 지배인에게도 존경받기 힘들었는데 인도에서는 새삼스레 나도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나는 며칠 후 신임 원격 비서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제이콥스 씨께 제 이름은 허니 K 발라니입니다. 저는 귀하의 편집 업무와 개인 용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업무에 제대로 잘 적응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하다.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나도 조수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 비슷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기대에 부응 어쩌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대개 인사부와 심각한 면담을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어느 날 나는 인도에서 성장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 후 끔찍할 정도로 부자가 된 친구 미샤와 저녁을 먹으러 외출했다. 내가 그에게 아웃소싱 작전에 대해 털어놓자 그는 인도에서 내 비서도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미샤는 해외로 이주한 인도인 사업가들 가운데 부모님은 그대로 뉴델리나 뭄바이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업체에 대해 설명했다. YM2사는 이 회사의 해외 심부름 대행업체로 고향에 있는 부모를 위해 영화표나 휴대전화, 기타 잡다한 물건을 사준다고 했다. 완벽하군. 이 업체를 활용하면 아웃소싱 업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걸. 허니는 나의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줄 것이고 YM2사는 청구서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고 휴가 예약을 하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등 나의 개인 생활을 보살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적절하고 깔끔하게 일을 분업화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YM2사는 내 생각을 받아들였고 제이콥스 회사의 지원팀은 어렵잖아 2배로 늘어났다. 허니는 나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에스콰이어지가 뽑은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여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나는 이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하는 일을 맡기는 했지만 그녀에게 흥분하는 팬들의 웹사이트를 샅샅이 뒤져가며 일하고 싶지는 않았다. 허니가 보낸 업무 파일을 열었을 때 내 반응은 미국은 이제 큰일 났군이었다. 파일에는 차트도 있었고 섹션별로 나누어진 제목도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신체 사이즈, 애완동물,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분석 자료가 있었다. 만약 방갈로르 사람들이 모두 허니처럼 일을 잘한다면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는 미국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의욕있고 정중하며 엑셀 프로그램에도 능숙한 수많은 인도인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야샤를 통해 청구 대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사고 내 아들을 위해 간지럼 타는 엘모 인형을 구하는 등 많은 온라인 심부름을 아웃소싱 했다. 여기에 더해 싱귤러 이동통신사에 전화해서 내 휴대전화 요금제에 관해 물어보도록 했다. 추측컨대 그녀는 방갈로드에서 뉴저지로 그러고는 다시 방갈로르 싱귤러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연달아 전화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를 기쁘게 했다. 자, 내 걱정을 아웃소싱해보자. 진행하고 있던 어떤 계약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 나는 몇 주 동안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허니에게 나 대신 그녀가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말이다. 그녀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그 건에 대해 매일매일 걱정해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써서 보냈다. 노이로제를 아웃소싱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달 실험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 일이 생각나면 언제나 그 건에 대해 이미 허니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자 우습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농담 아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구조들 그런 생각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록 그런 좋은 부분으로 마음에도 좋은 부분들이 자꾸 자리를 잡게 되고 더 선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하면 생각들도 자꾸 그렇게 채워지고 또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또 그런 좋은 부분들은 자꾸 누군가가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자꾸 보면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해피 바이러스처럼 계속 나 자신이 그런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예쁘고 귀여운 요정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작게 날아다니는 팅커벨들처럼 그런 요정들이 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자주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위로 말을 전하고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작고 예쁜 요정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전해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또 저도 이런저런 상황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원리나 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또 온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어떤 많이 녹아내려야 되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구나 응어려진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더 사랑의 가치들로 채우고 더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끼고 또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주셨더라도 제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 되는 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자극도 사실은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깨달아가면 이런 부분 이렇게 더 키워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모든 깨달음을 주는 부분들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더라도 저한테는 다 스승님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스승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귀감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귀감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우아한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마음 그릇을 늘 키워서 우리 스스로를 닦고 또 상대방들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말로 그 사람들이 존재 자체로 빛을 내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영혼들이 정말로 스스로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돼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수단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떠세요?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혼자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더라도 또 맛있게 또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많이 웃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덕담하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또는 혼자도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오늘 고생 많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화이팅 해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기 전에는 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 긍정적인 기분 유지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뭐 따뜻한 물도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늘 챙기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많이 웃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주무세요. 안녕.